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무처장 명순구입니다. 오늘 유니버시티 플러스 첫 행사 시작 테이프를 끊게 되는데 여러분들 이렇게 많이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주관하는 것은 우리 학교 교무처인데요. 특히 이제 오늘 그 우리 첫걸음을 세계적으로 빛나는 우리 한국의 자랑 김정은 우리 고려대학교 석좌 교수님과 함께 해주셔서 더욱더 의미가 깊은 것 같습니다. 유니버시티 플러스라고 하는 말 자체에서 표현하고 있듯이 뭔가 대학 이상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인데 두 가지 생각을 하고 이 말은 두 가지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다른 일반적인 다른 대학과 구별되는 고려대학교, 뭔가 조금은 나은 고려대학교 이런 의미가 하나 있고요. 밖으로는 그리고 안으로는 항상 이 자기 혁신을 꾀할 수 있는 과거에 집착하지 않고 미래를 향해서 자꾸 혁신하는 그런 고려대학교, 이 두 가지 의미로서 이 유니버시티 플러스 이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사실 우리가 살다 보면 대세라고 할까요? 큰 물결 이거를 거스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뭔가 그 의식이 있는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내가 큰 물결을 탔다라고 하는 것에 만족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물결을 타면서도 뭔가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하는 것들을 계속 고개 돌려서 볼 수 있는 그런 리더를 이제 우리 고려대학교는 신경을 써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이제 요즘에 대학들이 여러분들은 의식하실지 안 하실지 모르겠지만은 옛날에는 우리 한국의 대학이 세계 100대 대학이 낀다라고 하는 것은 거의 뭐랄까요? 꿈 같은 얘기였습니다. 이젠 그렇지 않습니다. 어느 학문 분야는 100대가 아니라 10대에 낀 것도 있다고 봅니다. 문제는 이제 그렇게 대학이 뭔가 자본주의화 된다고 할까요? 산업화 된다고 할까? 이런 것도 대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학의 어쩌면 원초적인 목적은 학생을 잘 교육시키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면들을 약간 초점을 우리가 좀 잃어버리지 않았나, 한국의 대학이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고려대학교는 남다른 대학이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이 교육의 문제에 대해서 특히 신경을 쓰고자 하고요. 그래서 유니버시티 플러스 이것은 정규 강의는 아닙니다. 그러나 어떤 정규 강의에서도 들을 수 없는 뭔가 집약된 그런 감동이 분명히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들 이 온라인에 게시되어 있는 자료를 통해서 아시겠지만은 우리 유니버시티 플러스는 학생들을 이런 학생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고려대학교 학생이 탄탄한 실력, 그리고 빛나는 창의성, 그리고 따스한 감성, 그리고 깔끔한 매너. 옛날에 제가 학교 다닐 때는요, 고려대학교 학생은 다 촌놈들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도 지금 아니잖아요. 근데 훨씬 더 세계 어디 갔다 놔도 가장 깔끔하고 매너 좋은 우리 고려대학교 학생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 첫 번째 이 프로그램을 맡아주신 김정은 박사님을 제가 간단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몇 년 전에 한국에까지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친 신종플루를 아실 겁니다. 신종플루의 유일한 치료제가 타미플루입니다. 그 타미플루를 신약을 개발하신 분이십니다. 어찌 보면 이 선생님의 그 열정으로 엄청난 생명을 구했다. 이런 거죠. 공부를 왜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아주 웅변으로 보여주시는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공부는 사람들의 행복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출세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오늘 김 박사님의 강연도 열정은 평생의 과제다. 사실 김 박사님께서는 5월 1일부로 고려대학교의 석좌 교수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근데 굉장히 연세가 많이 드셨거든요, 사실은. 근데도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그냥 눈빛에서 열정이 막 묻어나세요. 어쩌면 지금 20대인 여러분들보다 더 열정이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아까 왜 선생님은 저기 그 주제를 열정을 하셨냐 그랬더니 그 좋으시대요. 패션이라고 하는 게 좋으시대요. 아마 왜 그런지 이거를 오늘 말씀하실 거고요. 선생님께서는 학석사를 일본 도쿄 대학에서 하셨고요. 박사는 미국 오레건 대학에서 하셨습니다. 그리고 타미플루를 개발한 그런 그 길리아드 사이언스라고 하는 회사가 있죠. 그 부사장으로 역임하시다가 이제 한국에 지금 오셔가지고 카이노스 메드라고 하는 신약 개발 벤처 회사가 있습니다. 그 벤처 회사에서 연구 총괄 책임자로 지금도 뭐 하루 종일 공부만 하고 계시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오늘 김정은 석좌 교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뜨거운 열정을 느끼는 그런 기회가 되실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이제 김 전장님이 그 친절한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오늘 또 이 세미나를 위해서 수고해 주신 존낙철 교수님 그리고 여러 고려 대학 관계 여러분들한테 감사드리고요. 또 오늘 나와 주셔서 굉장히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사실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첫 번째 슬라이드 제가 사실은 제가 45년 만에 미국에서 이제 귀국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한 달 조금 되는데 제일 많이 받는 질문의 하나가 그게 뭐 40년 그렇게 신약 개발을 했는데 왜 또 일을 계속해서 안 느냐 그럽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그거에 대해서 좀 대답을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제 타이틀은 열정은 평생의 과제다. 그래서 제가 이제 타미프루에 좀 어떻게 해서 개발해가지고 인연이 돼가지고 또 한국에 나왔느냐 그런 이야기를 좀 해보면 조금 또 여러분께 또 젊은 분들이 또 생각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여기서 이제 아주 편안하게 이제 대화하는 식으로 제가 인포멀하게 좀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슬라이드가 이분 누구신지 아시죠? 네, 스티브 잡입니다. 제가 이분을 왜 첫 번째 슬라이드 했냐면 몇 년 전에 작년에 돌아가셨거든요. 근데 몇 년 전에 스탠포드 대학에서 졸업식 때 컨벤스먼트 스피치 있지 않습니까? 졸업식 때 하는 스피치를 했는데 그걸 제가 들었는데 너무 감동을 했습니다. 이 친구가 그때 뭐라 말을 했느냐면 그때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판크레아틱 캔서 판정을 받아가지고 이분이 2003년에 주장 사형 선고하고 비슷한 암 그걸 진단을 받았거든요. 근데 작년에 들어가실 때까지 애플 컴퓨터 제일 큰 프로덕트인데 아이패드, 아이폰 그걸 만드는 사람이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하나 배운 게 있습니다. 이분이 이제 스탠포드 졸업식 때 무슨 말을 했냐면 You got to find your love.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요 자기가 좋아하는 걸 찾아라. 첫 번째 그거예요. 다음에는 만약에 찾았으면 then follow your gut. 자기 그거를 찾은 걸 이제 자기 자신을 믿고 그거를 추진해서 나가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가 이제 사실 죽을 때까지 이제 컴퓨터 일을 해가지고 죽었거든요. 그건 저는 어떻게 생각하면 굉장히 행복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또 한 가지 제가 감동받은 게 스탠포드 스피치에서 이런 한번 인터넷에서 보세요. 아마 참 생각이 많이 나는 것도 있습니다.
무슨 소리를 했느냐면 자기는 이 사형 선고를 받아가지고 아침에 그 세수를 하지 않습니까? 그때 수염 갔는데 자기 얼굴을 거울에 보면서 자기한테 말한답니다. 오늘은 네의 그 마지막 날이다. 그 최선에서 살아라. 그렇게 해가지고 살았답니다. 그래서 이분이 물론 그 전제적인 그 재능이 있어서 일을 했지만은 그런 열정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일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 사람 누군지 아세요? 많은 분이 모르실 거예요. 그 란디 그 파우시라고 이분도 그 컴퓨터의 소프트웨어에 굉장히 이름난 사람입니다. 카네기 멜론 대학의 교수인데 이분이 그때 그 소위 이제 마지막 렉처 그 라스트 그 렉처라고 마지막 강연을 했어요. 그 카네기 멜론 대학에서. 그게 이제 미국의 그 전국 방송을 했는데 엄청난 그게 이제 그 반응을 일으켰어요. 왜 그러냐면 죽기 전에 이게 석 달 전에 이 강연을 했는데 너무 당당하게 그게 강연을 하는 거예요. 이거를 Be here. What Indira didn't tell you is that this lecture series used to be called The Last Lecture. If you had one last lecture to give before you died, what would it be? I thought, damn, I finally nailed the venue, and they renamed it. So we can't change it, and we just have to decide how we're going to respond to that. We cannot change the cards we are dealt, just how we play the hand. If I don't seem as depressed or morose as I should be, sorry to disappoint you. And not aware of phenomenally good health right now. I mean, is the greatest thing of cognitive dissonance you will ever see is the fact that I am in really good shape. In fact, I'm in better shape than most of you. So anybody who wants to cry or pity me can come down and do a few of those, and then you may pity me. All right, so 그러니까 그게 이게 자기가 죽기 전에 석 달 전에 마지막 강의를 했거든요. 그 제가 여러분들도 한번 그 인터넷에서 보세요. The Last Lecture, 그 란디 파우시. 근데 제가 왜 이분은 그 두 번째로 냈느냐면 이분도 같은 그 팬크레아틱 캔서 그 스티브 잡스하고 똑같은 캔서의 사형선고를 받고 이 사람은 오래 살지 못했습니다. 근데 이거 The Last Lecture 마지막 그 강의에서 무슨 소리를 했냐면 Your life begins at the end of your comfort zone. 그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당신들이 지금 그 매일 그 젊은 사람들이 그 생활하는데 편하게 지금 하루하루 보내고 있는 사람들은 절대 자기가 그 열정적으로 가는 일을 찾지 못한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그 컴포터블한 존에 나가서 자기가 열정적으로 일하는 일을 찾는 게 그 젊은 시대에 하는 과제입니다. 그게고요. 또 그 achieve your childhood dream. 그러니까 누구든지 다 자기 꿈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 꿈을 일으키는데 패션이라는 게 열정이죠. 그 열정이 없으면 이제 아무것도 안 된다. 꿈이 있어도. 그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또 한 가지 또 이분은 또 아시지요? 누군지 아세요? 이분은 그 워렌 바페트입니다. 워렌 바페트라고 그 지금 세계에서 제일 부자 하고 비슷한 그 제일 세계 몇 번째 가는 부자가 아닙니까? 이분은 아직 살아 계십니다. 이분은. 그러니까 지금은 80세 그 나이인데 정말 세계에서 정말 아마 두 번째 부자라고 할 겁니다. 굉장히 열정적으로 일하거든요. 근데 이분이 그 어떤 그 젊은들 그 학생들한테 그 세미나를 했는데 거기 이제 인터넷에서 나와 있습니다. 그 메시지가 10가지 있는데 그 중에 2개가 Learn to deal with the hardship and failure. 그 무슨 말이냐면 젊을 때 그 어렵게 자기가 생활하는 거, 그리고 실패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그런 말이 있을 겁니다. 젊을 때는 그 고생을 이제 사서 한다.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그 약이 된다. 그 말입니다. 거기서 뭘 배워야 된다. 자기 실패를 해. 그래가지고 do what you are passionate. 그러니까 자기가 정말 열정적으로 할 수 있는 거를 최선에서 다 하라. 그겁니다. 그 세 사람이 제가 이제 먼저 여기서 이제 소개해드리는데 그 메시지가 똑같습니다. 첫째, 패션이라는 거 열정이지요. 자기가 열정 써서 할 수 있는 걸 자기가 젊을 때 찾아라. 두 번째는 액션이라는 거는 그 열정 그 찾아도 그거를 행동에 옮겨야죠. 그죠? 그게 실천으로 옮겨야 되고 옮기면서 그 최선에서 그걸 하라. 그겁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이제 꿈이 있고 이런 자기 이제 마음만 먹었으면 다 할 수 있다. 그런 메시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저에 대해서 여기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사실은 일본 도쿄에서 났어요. 그 1942년대. 아까 나이가 많다고 그러셨는데 사실은 거기 그 나이가 상당히 많을 겁니다. 근데 도쿄에 태어나가지고 제가 사실은 참 편하게 컸습니다. 일본에서. 어떻게 좋은 부모를 만나가지고. 근데 제일 큰 좌절이 처음에 생긴 게 제가 동경대학을 졸업할 때 그때 제가 그때는 이제 생각지도 않는 것들이 저한테 온 게 그때 제가 이제 사실은 일본 제일 교포에서 났거든요. 그 시대 지금도 일본도 그런 경향이 있지만은 일본에 있는 외국 사람은 취직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때 동경대학을 우리 동기들은 다 인류대학을 갔는데 제가 가는 길 다 맡긴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생각을 했어요. 왜 그 한국 사람으로서 나온 게 무슨 재격이래 거기 이제 일본에서 못 살게 되는가. 그래서 좀 자기가 또 한번 도대체 한국 사람이란 게 어떤 제가 그 루트지요. 한번 찾아보자. 그래가지고 동경대학에 대학원에 들어가가지고 휴학을 하면서 이제 서울대학에 대학원을 들어갔어요. 그때가 1965년입니다. 1965년도에 제가 서울대학에 1년 그걸 와가지고 사실은 그때 공부도 못 마치어가지고 또 67년에 동경대학에 가가지고 마스터를 해가지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일본에서 제 전공을 살릴 길이 없다. 그것 때문에 제가 그때만 해도 이제 일본에서도 미국이 제 기회의 나라다. 그렇죠. 모든 이민을 온 사람 받아주는 나라라 그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 가서 미국 좀 해보자. 그래가지고 1967년도에 유니버시티 오브 오레곤으로 제가 간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첫 번째 일본에서 제가 겪은 시련 그게 없었으면 제가 아마 여기에 앉아 있었을 겁니다. 아마 일본에서 편하게 살았는지도 모르죠, 그죠? 근데 미국의 생활이 사실은 저한테는 아주 좋았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어떻게 살았느냐 하면 유니버시티 오레곤에서 PhD를 마치고 그래가지고 하버드 대학의 이제 콜이라고 전학적 교수님도 거기서 같이 이제 포스트독을 하셨지만은 거기 이제 제가 이제 한국 사람으로서 처음으로 포스트독을 갔습니다. 그러니까 PhD를 마치고 가면 포스트독을 하거든요. 거기서 약 2년쯤 있다가 BMS랑 미국에서도 거의 몇 번째 간 큰 제약회사 중앙연구소를 갔습니다. 그래서 거기 이제 사실은 생활이 어떻게 말하면 참 편한 생활이죠. 그죠? 연구실에 가서 연구하고 그런데 두 번째 좌절이 온 게 여기서 제가 나이가 50 좀 돼가니까 사실은 미국이란 나라가 우리나라 말로 하면 이 차별이 없는 나라로 돼 있지만 사실 안 그렇습니다. 소위 글라스 시링이라는 말 들어본 적 있습니까? 글라스 시링. 안 보이는 차별. 그게 뭐냐면 특히 이 동양 사람이나 그러니까 이 색깔이 있는 인종들이 이런 큰 회사에 올라가면
어느 단계에 가면 거기서 올라가기 아주 힘들어요. 그게 이제 그 안 보이는 차별입니다. 그 이제 사는 건 좋은데 그 월급도 많고 이제 애들 교육도 그때 다 시키고. 그래서 이제 그때 두 번째 차질이 내가 여기서 평생 보내느냐 아니면 또 제가 하고 싶은 그 이제 정말 내 아이디어를 드라그 디스커버리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없지 않냐. 그때 그 마침 저하고 그 브리스톨 마에서 같이 있는 친구가 하나 있습니다. 그 친구가 지금 그 길리아드 거의 이제 시작한 친구인데 제안을 받았어요. 자기가 이제 길리아드라는 회사를 갔는데 아무것도 없다고 니 같이 가서 일하자. 그래서 저는 좀 그 애들 학교 좀 관계해서 2년쯤 늦게 들어갔는데 그때가 1994년입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 모든 걸 정상하고 이제 길리아드 그 회사가 그 샌프란시스코 사실 여기인데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길리아드사를 제가 옮긴 겁니다. 그때가 1994년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제가 길리아드에 간 이유가 첫 번째 BMS에서 자기가 그 이상 이제 자기 능력을 거기서는 이제 그 이상 제가 이제 개척할 수 없다 그런 결론을 내었기 때문에 또 마침 길리아드라는 회사가 시작했고요. 그때 그 길리아드라는 회사는 그 DNA 아시죠? DNA 테크놀로지로 해가지고 약을 만든다 그런 회사들이 많았어요 옛날에는. 근데 그 테크놀로지가 사실 안 돼가지고요. 제가 이제 그 연구의 뉴 디렉션을 거기 이제 좀 해달라. 그래가지고 제가 가는 겁니다. 근데 그때 갈 때 사실은 제가 이제 거기 가면 모든 그 프리덤 있죠. 자유가 있고 근데 이제 그러지만은 거기 상당히 말하자면 거의 될까 말까 안 되는 그런 두려움도 많았죠. 그렇지만은 I trusted my gut instinct. 그러니까 자기를 믿고 그걸 해야 된다. 그렇게 자기한테 말했어요. 근데 그때도 이제 제일 중요한 게 패션이요. 이 아이디어를 가지고 이걸 할 수 있다. 그렇게 제가 믿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길리아드에 가서 첫 번째 과제가 타미프루입니다. 그 타미프루를 어떻게 시작했느냐면 아주 간단합니다. 근데 이게 지금 길리아드 회사입니다. 제가 갔을 때는 길리아드가 정말 여기도 없는 저쪽에 그 건물 하나 빌려가지고 어디가 시작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여기가 그 샌프란시스코입니다. 저기가. 여기가 이제 일부인데 이런 건물이 지금 20개가 있습니다. 길리아드사. 지금 세계 두 번째 그 바이오테크놀로지 회사로 성장했거든요. 제가 그런 과정을 다 같이 해왔기 때문에 이제 이 길리아드라는 회사가 저의 정말 고향 같은 회사입니다. 근데 사실은 길리아드라는 회사가 그렇게 성공했는데 이 과정이 말이죠. 거의 20년이나 세월이 걸렸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길리아드라는 회사는 DNA를 해가지고 뭐 하려고 했는데 안 돼가지고 그때 그 IPO라고 아시죠? 그 스토크 그 시장에 나와 있었는데 회사가 형편이 없었어요. 일하는 사람도 거의 90명밖에 없고요. $50 밀리언이라는 돈은 그때 미국의 그 바이오테크 회사라서는 되게 1년 가는 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1년 안에 뭐 안 하면 회사가 이제 완전히 망하는 그런 단계 있었죠. 뭐 스토크는 형편이 없고요. 그래서 우리가 가가지고 회사를 완전히 바꾼 거예요. 그래가지고 DNA를 그만두고 스몰 모레큘 디스커버리라고 그 이제 전통적인 그 의학 그 개발인데 한 가지만 하자. 한 가지만 그 이제 소위 안타이바이럴 그 바이러스 있죠. 그 안타이바이럴 그 과제를 우리가 잡았습니다. 그 중에 그 이제 HIV 에이드 약이나 비간염약이나 인플루엔자 그렇게 우리가 1994년에 시작해가지고 그 스토리가 그동안에 사실은 많은데 지금 이 회사가 얼마나 크냐면 일하는 사람이 5천 넘고요. 그 마켓 캡이 40 빌리언이라면 이 사이즈가 얼마냐면 제가 아까 말씀 그 브리스톨 마이어스 스퀴브라고 제가 있던 큰 회사 있었죠. 그 회사보다 큽니다. 재산이.
그러니까 그 물론 이제 그 동안에 이제 그 회사가 커가지고 미국에 지금 제일 큰 그 바이오테크 회사가 암젠이거든요. 암젠 다음에 세계에서 두 번째 회사로 지금 성장했습니다. 그 제가 이제 오늘 말씀드리는 거는 이 스토리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길리아드는 이제 딱 몇 가지만 해가지고 지금 성공 회사고요. 사실은 이제 제약이란 게 사실은 딱 하나만 하면 됩니다. 하나만 해가지고 그 세계 시장을 먹게 되면요, 그걸로 회사가 엄청 커져요. 그러니까 길리아드에 성공한 건 우리가 인플루엔자도 성공했지만 제일 큰 게 그 에이드 약에 지금 전 세계에 70%는 우리 길리아드 약속이 있어요. 그러면 에이드 시장이 얼마나 크냐면 지금 11 빌리언 달러거든요, 1년에. 그러니까 이거 하나만 해가지고도 길리아드 1년에 들어오는 돈이 8 빌리언 달러입니다. 엄청나죠? 근데 이제 이런 이야기는 제가 여기서 하려고 제가 계획을 안 해놓는데 이 제약의 딴 부문하고 다루는 건 이 프로핏 마진이죠. 엄청납니다. 그 생산 이 코스트는 5%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90% 이제 이익입니다. 그런 창사가 사실 없습니다. 지금 그 인더스트리에서. 그런데 이제 지금 미간염도 세계를 50몇 퍼센트 잡아 있고 지금 C간염 이 세 개만 해도 길리아드는 지금 세계에서 제일 큰 회사가 될 겁니다. 그러면 신약을 하는 쪽에 잠깐 제가 말씀드리면요. 물론 안에서 노락 디스커버리를 해야죠. 그리고 라이센싱이라도 밖에서 가져와 가지고 그거를 이제 데벨롭먼트 하는 것도 액퀴지션이라고요. 다른 회사를 사는 거. 그러니까 지금 길리아드는 회사들 엄청 많이 사갑니다. 과거 5년 동안에 회사를 10개 정도 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막병자 하는 중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제가 지금 돌아보면 회사가 어떻게 하면 이제 성공하는가. 요인이 사실은 굉장히 심플합니다. 첫 번째는 소위 우리가 말하는 제약업. 그러니까 파마스티컬 인더스트리라는 거는 딴 비즈니스에서 똑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동차를 파는 거나 컴퓨터를 파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말합니다. 첫째, 환자들 필요한 약을 만들어야 된다. 그러면 약을 만들었으면 클리니컬 데이터, 그러니까 효능이 좋아야 된다. 그러니까 그렇죠. 필요한 이야기가 효능이 좋고 또 제일 중요한 게 마케팅입니다. 제약업도 똑같습니다. 이렇게 보면 이런 것들이 다 사실 컴퓨터 회사나 자동차 회사나 똑같은 거거든요, 원리는. 그래서 제가 이게 제일 좋아하는 슬라이드가 이겁니다. 사실은 어느 업종이나 사실은 경쟁이 엄청납니다. 지금 제약업계가 얼마나 힘든 경쟁이 심한 업체인지 아마 컴퓨터 인더스트리나 그런 것도 다 마찬가지지만은 이게 두어 오브 프렌스의 자전거 시작할 때 엄청난 경쟁 속에 하고 있거든요. 근데 거기 이제 시작해가지고 나가면 거기서 살아남는 회사들이 자꾸 떨어져 가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기는 사람이 누구냐면 팀워크. 회사에서도 가는 팀워크가 잘 돼 있고 리더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회사 조직하고 물론 아이디어하고 자본하고 그런 거 다 있어야 되지만은 제일 중요한 게 이 팀워크입니다. 그렇죠? 근데 팀워크도 어떻게 하면 그 팀을 만들 수 있느냐면 첫째, 물론 팀의 멤버들이 퍼스트 클래스의 프로페셔널 아니면 안 됩니다. 그거는 이제 첫 번째 조건이고요. 다음에는 이 팀들이 같은 목적, 같은 골을 향해서 이제 가야 되고 또 우리가 이제
생각할 때 제일 중요한 게 패션. 제가 아까 말씀드린 열정. 이 팀 하나하나 멤버 그런 열정까지가 같은 거를 이제 향한 그런 팀이면 정말 안 될 거 없습니다. 제가 아직 타미프를 해가지고 기리아드 회사에서 약을 5개, 6개 다 나오는데 다 참여했거든요. 제가 이걸 다 봐하기 때문에 지금도 과거도 지금 아마 미래도 이거는 이제 변함이 없을 겁니다. 그러면 타미프루가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제가 처음으로 과제를 잡았는데 이것도 이제 사실은 생각하면 아주 커먼 센스예요. 왜 타미프루를 시작했느냐면요. 이게 오럴, 그러니까 경구용으로, 그때 경구용으로 인플루엔자 약이 없었거든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인플루엔자란 병은 사실은 한번 스프레드 하기 시작하면 어린애부터 노인부터 대중약이거든요. 그러니까 경구약을 만들면 엄청난 가치가 있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해야 돼가지고, 물론 이제 스토리지, 보관하는 것도 괜찮고, 가져다니기도 좋고. 근데 지금은 우리가 타미를 해가지고 보니까 이제 전 세계 인플루엔자 마켓의 90%가 타미프루가 먹고 있거든요. 근데 이야기하기는 일이 쉬운데, 이거를 이제 실질적으로 이걸 어떻게 옮겨가느냐, 그 문제인데요. 백그라운드를 잠깐 말씀드리면요. 사실은 인플루엔자라는 병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백시네이션 나라에서 많이 권하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은 이게 사실 문제가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게 이제 스트레인이 맞아야 되고 또 아무리 나라에서 이게 백신 맞아라 해도 미국에서도 30% 넘게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현실이고요. 이 약은 제가 정리하고 이건 지금 안 쓰고 있었기 때문에 제일 많이 하는 이제 많이 했는 타겟가 소위 이제 뉴라미나드라는 효소가 있는데 그거를 이제 조회하는 약들이 이제 이렇게 지금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왜 타미프루가 제일 나갔느냐? 그러면 아주 간단한 이유입니다. 이런 약들이 예를 들어서 이거는 인할레이션, 그러니까 흡비하는 겁니까? 인할레이션이고 이거는 이제 주사제고 타미프루만 경구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거 하나 가지고 효능은 다 같습니다. 했는데 전 세계 시장 90% 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아이디어가 먼저 시작할 때 그렇게 확실히 어디로 가는가를 알고 이제 신약 개발을 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약간 인플루엔자에 대해서 지금 한번 시즌이 오면 사람들이 굉장히 TV 방송 그런 거에 나와가지고 인식하고 그러는데 사실은 시즌만 지나면 다 잊어버리거든요. 그래서 아주 시즌날 병이기 때문에 사실은 다루기가 참 어려운 병입니다.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지만 인플루엔자 제일 큰 게 이제 1918년 아주 옛날이죠. 그때 전 세계에서 이제 일종의 신종플루인데 지금 말하는 그런 스파니시 플루가 이제 만연해가지고 10미리언 사람 이상 그때 죽었습니다. 그러면 그게 이제 팬데믹을 하는데요. 지금도 가능성이 있느냐? 그건 틀림없이 있습니다. 그냥 우리가 그거를 잊고 사는 거죠, 그죠? 그러면 오면 어떻게 하냐면 지금 사실은 그거를 지금 일반적으로 쓰는 약이 지금 타미플루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하냐면 영국이나 그런 나라는 타미플루가 전 국민의 20% 쓸 만한 약을 보관하고 있어요. 미국도 상당히 보관하고 있습니다. 준비하고 있는데 딴 나라들은 모르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얼마 정도 이제 준비하고 있는지. 그래서 이게 이제 아주 진짜 이제 언젠가는 온다고 우리가 봐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잘 아시는 조류 독감. 이거는 이제 지금 사실은 조류에서 사람에 옮기는 그게 지금 그렇게 안 되거든요. 지금은 감염이 잘 안 됩니다.
그렇지만은 이게 생기면 이제 거기 지킴 그런 걸 다 처리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문제는 이 조류 독감이 지금은 아직 그 죽은 사람이 이제 전 세계에서 그렇게 많지는 않는데 왜 그러냐면 이제 조류에서 사람에 이제 안 옮기기 때문에 올해 페이퍼가 2개 나왔는데 이 파슈어하고 그 가와오카라는 그 네덜란드 교수하고 이제 그 위스콘신 대학 교수가 연구실에서 이 조류 독감을 이제 병정을 만들어 가지고 이거를 그 페레트라는 그 동물이 있는데 거기서 감염시키니까 이거 감염이 다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만약에 이게 그 사람이 이걸 그 연구실에서 만들 수 있다면 이 인플루엔자의 거기 뮤테이션 굉장히 빠르거든요. 언젠가는 이게 이제 생기지 않느냐. 그걸 지금 굉장히 걱정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여기 와서 사실은 그 조선일보에 5월 4일자 이게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제가 놀랐습니다. 참 잘 나왔어요. 그러면 잠깐 말씀드리면 아주 간단하지요. 이 인플루엔자의 사실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뉴로미나데나 그런 걸 좀 병정시켜 가지고 페레트라는 동물의 이제 주입하니까 동물끼리 잘 전염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사람의 언젠가는 감염되는 조류 독감이 나오는 거는 시간 문제라고 그렇게 봐야 됩니다. 또 병정 H1N1도 많이 들었죠. 이거는 이제 사실은 이제 돼지에서 시작했는데 사람의 감염이 잘 됩니다. 근데 이 슬라이드는 이제 미국에서 이제 뉴스에서 나왔는데 이 돼지들은 사실은 이제 H1N1 걸려도 안 죽거든요. 근데 그게 사람에 들어가면 사람의 이제 인펙션이 병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뉴로미나데라는 건 제가 이제 여기 사이언스 그거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 아주 간단합니다. 이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사람에 들어와 가지고 나올 적에 이 뉴로미나데를 제가 아까 말씀 엔자임을 없으면 이 바이러스가 나오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만 이제 저해되면 이제 이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거기서 빠져나오지 못하거든요. 아주 간단한 원리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인플루엔자 타겟 중에 굉장히 좁다. 지금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런 연구들이 역사적으로 보면 거의 50년 전에 이걸 연구를 오스트랄리아에서 많이 했어요. 그때 이걸 디스커버를 한 건 벌써 50년 넘었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바이오타라는 회사가 1994년도에 이 크리스탈 스트럭처라고 구조식을 알아내가지고 약을 낸 게 지금 리렌바라고 혹시 아시는지 모르지만 지금 약국에 가면 2가지 있지요. 리렌바하고 타미플루하고 인헬드라고 그겁니다. 근데 우리는 1997년도에 이게 앞으로 됐지만은 사실은 우리가 이걸 시작한 게 1995년도에 시작했습니다. 그때 벌써 GSK라는 큰 제약회사죠, 여기도. 여기서는 이거를 인헬 드라그로 개발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경구용으로 이거를 만든다. 그래가지고 이게 어떻게 잘 돼가지고 95년도에 돼가지고 96년도에 타미프를 그러니까 거의 이제 1년 반 만에 우리가 이걸 발명한 거죠, 그죠? 그래가지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페레트랑 그게 이제 인플루엔자의 동물 애니멀 모델이 사실은 이거밖에 없습니다. 이게 페레트라는 동물인데 이 동물은 빈탐비랑 처음으로 듣는 말인데 이 동물이 이제 사실은 사람하고 똑같습니다. 인플루엔자 인펙션 때문에 열이 나오고 그 심птом이 똑같대요. 그래서 이게 이제 인플루엔자의 애니멀 모델의
그 쓰는 동물입니다. 근데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린 열이 나오면 이제 열이 그 타미플루트니까 그게 다 열이 안 났거든요. 그래서 이 시점에서 그 길리아드가 그때 너무 회사가 작았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큰 회사에다가 라이센싱 아웃, 그러니까 이제 그 주는 거지요, 그죠? 그게 이제 1997년도에 러시아랑 그게 이제 또 스위스에 굉장히 큰 제약회사 있습니다. 그 회사에 우리가 이제 파트너를 해가지고 이 회사가 이 타미플루를 데벨롭했습니다. 그때 우리가 이제 그 어떻게 그 딜을 했느냐면 소위 이제 시작할 적에 앞프론트 돈을 받아가지고 이제 로얄티라는 게 이제 거기 만약에 물건이 되면 이제 받는 그 피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앞프론트를 작게 받고 로얄티를 굉장히 크게 했어요.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타미플루가 잘 나갈 때는 1년 3빌리언씩 나가거든요. 그럼 3빌리언에서 22%는 $600 million 캐시가 그냥 회사에 들어오는 겁니다. 물론 지금 길리아드는 회사가 엄청 크기 때문에 그거는 큰 돈 아니지만은 그때는 이걸 해서 사실은 길리아드가 시작된 겁니다. 한번 이걸 하느니 회사의 크레디빌리티가 갔었거든요. 그러면 그때는 이제 그 정망 회사들은 돈을 모아야 되고 그래가지고 그 회사가 그게부터 이제 그로스하기 시작한 겁니다. 근데 아프루브는 1999년에 됐습니다. 그러니까 97년도에 이 친구한테 주고 러시아가 엄청나게 이걸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95년도에 시작해가지고 그러니까 4년도 안 걸리고 이제 우리가 시작해가지고 약이 됐거든요. FDA 아프루브. 그게 이제 약으로서는 굉장히 빨리 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게 나오는 약이 이게 타미플루라고 사실은 이게 그 조류 독감에도 잘 뜹니다. 근데 그 조류 독감에 걸리면 지금 레코멘드 하는 거는 2배 정도 써야 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타미플루의 그 경우로 뭘 우리가 이제 배웠느냐면 첫째 제가 아까 말씀드린 팀, 그런 거 첫째 그 아이디어, 그러니까 아이디어가 있어야 되죠. 그리고 그 아이디어라도 어떻게 하면 그 아이디어가 만약에 되면 미국 리천 그 타미플루만 지금 전 세계를 먹었거든요. 그런 아이디어를 해가지고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한국에 와가지고 아주 지금 시작하는 회사인데 스몰 컴퍼니라도 아이디어가 있고 사람들이 모이고 자본이 있으면요 얼마든지 그런 그 일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메시지는 아주 간단합니다. Find passion you love. 그러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걸 찾고 그걸 찾았으면 행동에 옮기고 그래가지고 자기 최선을 해서 살아라.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그 행복하게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행복이란 거 뭐 각자 다르기 때문에 제 생각은 이제 행복은 자기 손에 있다고 그렇게 봐야 됩니다. 네. 저의 이제 그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